우리나라의 무협 만화 중 숨겨진 명작인 괴협전, 고수의 문정구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안타깝게도 2005년에 6권이 출시된 이후로 여러가지 사정이 생겨서 괴협전 특유의 신비로운 스토리가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끝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전 무림을 접수한 천녀 마교. 이들 세력의 압도적인 마공으로 인해 무림맹의 장로와 맹주는 모두 살해당하고 천하는 천녀 마고의 세상이 됩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무림맹주의 손주 진유씨는 천하를 잡을 수 있다는 신물의 존재를 알게 되고 최고의 청부업자 콤비 강동이계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중원을 떠나 허름한 객잔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는 강동이계는 진유신과 얽히게 되며 결국 다시 중원으로 나와 마교 무리들과 맞서게 됩니다. 문정구 작가님의 괴협전은 작가님의 다른 작품들처럼 전체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완성도의 작품입니다. 특유의 유머는 물론 작화나 전개, 몰입도 등도 상당합니다. 문정구 작가님의 다른 작품들처럼 괴협전의 주인공 강동이계도 상당한 먼치킨스러움을 자랑하는데요. 무림맹주도 손도 못 대던 마교를 상대로 압도적인 강함을 보여줍니다. 자, 본격적으로 스토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편입니다. 1화에서는 천녀 마교의 등장 그리고 학살이 시작됩니다. 근데 왜 몸에서 버섯이? 댓글 보니 아재개그 하지 말라고 해서 잠시 넘어갑니다. 무림맹은 마교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살아남은 무림맹 맹주의 손자는 신물을 모으기로 합니다. 그리고 과거 단 한 명의 사만족이 마교를 멸망시킨 장본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만족은 선악의 구분이 없어 그보다는 강동이계를 찾으라 합니다. 중요한 데를 긁고 있는 주인공 1 주술사와 주방을 맡고 있는 주인공 2 검사. 참고로 이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맹주의 손자가 마교의 납치를 당하게 되면서 1편은 끝나게 됩니다. 괴협전 2편. 주인공들은 개구리처럼 생긴 오공을 통해 추적하려고 합니다. 생긴 건 좀 그래도 기대해봅니다. 근데 좀 게으른 개구리 같습니다. 하지만 오공은 납치범들을 찾아내고 몽혼약으로 그들을 잠재웁니다. 두 주인공들이 멋있게 등장하지만 그냥 막먹기 시작합니다. 마교 일당들을 쉽게 제압하고 주술사 주인공이 일당 중 한 명의 입에 부적을 붙이는데 신기하게도 묻는 말에 답하게 된다. 그때 마교 무신장 중 한 명인 적기가 등장한다. 닥치고 공격하는데 주인공 몸에 상처가 나니 거기서 뭔가 튀어나온다. 적기에 의해 상처가 나면 아기가 튀어나와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쉽게 날려버리는 주술사. 하지만 공격은 주인공 중 검사가 합니다. 검사가 주술사를 대장으로 부르는 것으로 보아 주술사가 더 센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적기의 아기 공격. 아기들을 한방에 썰어버리는 검사. 그 한방에 적기는 나라가 벽에 박혀버린다. 검사 형님이 과감하게 다리를 잘라버립니다. 하지만 마교 무리가 나타나 적기를 적기에 데려가 버립니다. 적기를 회수한 마교 무리는 걸레가 된 적기를 보고 놀래고 맹주의 손주는 구출되어 일어나자마자 우과촌에 가려고 합니다. 강동이계를 찾는 손주에게 염라대행의 수급이 필요하냐며 물어보는 우과촌 노인. 이렇게 2편은 끝이 납니다. 괴협전 3편. 맹주의 손주에게 의뢰를 받는 강동이계. 적을 한번 파악해보자면서 부적을 꺼내듭니다. 적진에서 보고를 하던 적의 얼굴이 주인공으로 바뀌고 놀란 마교의 신인은 목걸이에 있는 만을 꺼내듭니다.
마교의 신이가 초반부터 고급 아이템을 쓰신 덕분에 위기를 모면하고 주인공들은 도망치게 됩니다. 식당에 도착한 일행들, 지명수배된 맹주의 손자는 잡히게 되고 그때 무연검 장보가 나타나 구해주게 된다. 주인공 일행은 무연검을 통해 정파 무리에 합류하고 그 시각 마교 교주는 과거의 사만족 무사에게 털려버린 과거의 기억을 떠올린다. 압도적인 강함으로 마교를 쓸어버리는 사만족 무사, 마교 교주의 흑역사. 쪼르샨네. 같이 온 사람이 강동 이계임을 밝히는 맹주의 손자. 하지만 무연검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었는데 강동 이계가 원수였습니다. 괴협전 4편. 무림맥의 기지는 은밀한 숲속에 있었고 거기는 용조라는 수호수가 있었습니다. 마교 무신장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걸 먹어버리는 강동이게. 얘들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신문을 찾아 떠나는 소맹주 일행들. 적들이 매복해서 공격하지만 털어버리는 무연검. 무연검은 강동이계를 원수로 생각하고 뒤를 노리지만 순간 자신이 썰러버릴 듯한 감각을 느끼고 멈춘다. 주인공 일행은 양모양 동상 속 신문을 하나 획득하고 그 순간 마교 무신장 홍영기가 등장합니다. 그때 주술사 주인공이 부적을 동상에 붙이니 동상들이 살아 움직이면서 적들을 공격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갑자기 발정난 두 녀석들. 동상인데 암놈과 순놈이 있었다니. 홍영기가 손가락을 튕기더니 열리라는 두 동상을 박살내버린다. 강동 이계 중에 부하 역할을 하는 검사가 먼저 나가기로 하고 홍영기와 검사가 맞붙으려고 하는 순간 4편이 끝이 납니다. 괴협전 5편. 홍영기와 검사의 격돌. 문종훈 작가의 스타일이다. 산이 마구마구 부서진다. 콱강, 콱강쾅. 홍영기가 밀린 듯합니다. 한쪽 눈이 없어진 듯합니다. 하지만 홍영기도 자기 목숨을 걸고 최후의 비기 지옥격을 펼친다. 강동익의 검사도 놀란 듯하다. 주술사는 검사를 걱정도 안하고 태연하게 먹기만 한다. 역시 돌아온 검사. 근데 몸이 다 타버렸다. 주술사는 검사를 살리기로 하고 자신의 팔을 그어 피를 종이에 떨어뜨린다. 용모양이 부적이 되어 검사를 감싸고 용모양은 주술사의 비밀 중 하나의 떡밥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술사는 피를 너무 많이 뺀 것인지 해골처럼 확 변해 있었으나 이것도 웃음 포인트임. 동료들이 못 알아봅니다. 한편 마교에서는 미이라가 되어버린 홍영기의 시체를 받는다. 홍영기의 시체를 보고 열받은 마교의 서열 2 신이의 명을 받은 독수관마가 일행들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5편도 끝이 난다. 괴협전 6편. 주인공 일행을 기다리고 있던 남자. 관상학적으로 딱 봐도 나쁜 놈입니다. 연못 밑에 있는 신기를 찾기 위해 개구리 502를 다시 불러낸다. 연못물을 다 먹어버린 502이 무지막지하게 커져버리고 트름을 하면서 주술사에게 반항하는 502이 아주 귀엽습니다. 역시나 마교의 불사의 힘을 얻은 배신자들이 등장하고 그들에게 공격을 당한 장보. 주술사는 자신의 몸에서 뭔가를 꺼내서 장보에게 이식한다. 불가사리라는 괴물이 되어버리는 장보. 불가사리는 원래 명부를 지키며 흉폭한 요마들을 잡아 먹었다고 합니다. 안되겠는지 부하들을 흡수하는 독수광마.
그도 거대한 괴물이 되어 불가사리가 된 정보랑 붙습니다. 불가사리와 독수강마가 막상막하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베르세르크처럼 스케일이 크고 멋있습니다. 그러나 불가사리의 적수는 되지 않고 독수강마는 결국 먹히고 맙니다. 으적으적 맛있게도 먹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다시 사람의 형체로 돌아온 듯한 장보의 모습이 보이면서 미완의 마지막 편인 6편이 끝나버립니다. 2021년 고수 후기의 Q&A로 오랜만에 언급되었는데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개업전과 비슷한 설정에 말하는 글일 수 있지만 개업전 자체를 다시 제작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